누구나 다 늙고 병들어 생을 마감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실 앞에 숙연한 마음이 들기도 조금씩 노쇠해지는 부모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떠올려 보기도 하는데요. 최근 한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와 동시에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령층 또 독거노인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혼자 사시는 제 친정엄마도 계십니다. 지난 12월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혼자 앉지도 서지도 못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한 달 가까운 입원 생활이 이어지며 돌봄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일과 살림을 병행하며 혼자 계신 어머니를 보살피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어르신 돌봄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누구라도 같은 입장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다치시기 전까지 돌봄은 나와 무관한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게 아니란 걸 절실히 깨닫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이고 탄생에서 장래에 이르기까지 돌봄이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엄마의 자궁에서 돌봄을 받는 태아부터 병들어 죽어가는 노인까지 돌봄이 필요하죠. 지금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나이 든 부모의 돌봄 문제가 현실로 닥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가족 돌봄의 현실과 가족교양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돌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돌봄을 절절하게 느끼고 계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8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아무르에도 노인 돌봄에 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평온한 노년을 보내던 어느 날 아침, 부인 안느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돌아오는데요. 영화는 이 순간부터 늙고 병든 부인을 돌보는 늙은 남편 조르주의 애틋한 돌봄에 집중합니다. 조르주는 병원을 보내지 말아달라는 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후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수족이 되어 간병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배변을 가리지 못하자 극진한 보살핌도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한 번씩 부모님 댁을 방문한 딸은 늙고 병들어 꼼짝도 못하는 엄마와 병간호에 지쳐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처럼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자녀가 부모의 노년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프랑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상하는 건 괜찮아요. 아픈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내 핏줄인데 힘들어도 끝까지 돌봐야죠. 이처럼 질병과 싸우는 고령 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는 장기요양 서비스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가족 구성원의 돌봄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가족 구성원이 직접 환자를 돌보는 비율이 8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87.8%, 2014년 91.9%, 2020년 87.4%의 환자가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우리나라의 효도 사상은 모든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덕목으로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효도는 가장 큰 덕이라는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몰락한 집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과 사람들과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반드시 멀리해야 할 세 종류의 사람 중 불효자를 사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늙은 아비가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고루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는데 무릇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 대개
온 세상에서 깊은 은혜와 두터운 의리는 부모 형제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부모 형제를 그처럼 가볍게 버리는 사람이 벗들에게 어떠하리.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당부를 할 정도로 개인이 존재하는 의미는 가족, 즉 부모 자녀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근본을 지켜가는 데에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 근본을 잃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잃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부모에게는 효도를, 부부간에는 화순을, 형제간에는 우애를 지키도록 했으며 자식된 자는 끊임없이 군자의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은 한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종종 그들의 양육에 책임이 있다.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부모님을 섬기고 돌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처럼 다산정약용은 가족은 나를 키워주고 내게 뜻을 전해주는 나의 뿌리이며 이는 가족이 서로에게 어떻게 중요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이나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는 모두 가정이 화목할 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약용 선생은 가족 간의 신뢰, 이해, 인정과 존중을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한 질적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늙고 아픈 부모와 배우자를 남의 손에 맡기지 못하는 가족들이 가족 돌봄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의 이치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국의 전통적인 돌봄 문화 특성에 따라 가족 돌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돌봄 비율이 높은 만큼 그에 따른 문제도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노인 돌봄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이 노인을 간병한다는 의미의 노노간병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가슴 아픈 뉴스 또한 종종 접하게 됩니다. 2019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척 사이가 좋았던 79세 동갑내기 부부였는데 할아버지가 정년 퇴직할 무렵 할머니가 심장 판막증을 앓게 되고 판막 이식 수술 후 할머니의 건강은 급속하게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담도암 판정을 받았고 할머니의 고통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아내의 곁에서 정성을 다해 간호를 했지만 간호가 너무도 힘들고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도 힘겨웠던 할아버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였는데 다행히 아들에게 발견되어 목숨은 건질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로 보내자니 사랑하는 가족을 끝까지 돌봐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불안감, 그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양할 세대보다 노인 세대가 많아지는 현실 앞에서 노인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든 부모님을 돌본다는 것은 경제적, 물리적 시간과 더불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함되기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역시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뛰어든 간병인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 돌봄 체계가 무너지기 이전에 국가적인 지원과 이해, 배려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가족 요양 제도입니다. 이 부모 돌봄은 주로 여성 혹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자녀가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족 요양 제도를 꼭 활용하셔서 돌봄 부담을 줄이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족 요양 제도란 무엇일까요?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해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규정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급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등급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문요양제도는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불러 활용하게 되는데 어떤 어르신은
도움은 받고 싶지만 집에 외부 사람이 오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 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족 요양이라고 하며 가족 요양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즉, 내 가족을 돌보고 매월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내가 당연히 돌봐야 할 가족을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간병하는 개념으로 가족 간병의 경우라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으면서 가족을 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가족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먼저 도움을 받는 가족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입니다. 또 대상자의 직계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아픈 가족을 직접 돌봐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을 다닐 경우엔 한 달에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됩니다. 가족요양보호 근무 시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하루에 60분씩 총 20일 근무하는 형태이며 두 번째는 하루에 90분씩 총 31일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금 85%에 본인 부담금 15%이지만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6%에서 9%,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정부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해야 되는데요.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요양보호센터에 월급을 지급하고 센터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국가에서 가족요양급여를 주지만 제도적으로 중간자인 방문요양센터가 필요합니다. 중간자 역할을 하는 방문요양센터마다 운영비와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센터의 재량에 따라 시급이 책정되므로 센터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요양센터를 잘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때문에 방문요양센터를 선정하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국 최고 수준의 시급을 지급하는 센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어르신들께 중요한 정보를 적합하게 제공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센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전국에서 가족요양 최고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케어링이라는 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케어링은 가족요양과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1등 요양서비스 기업으로 현재 1만 명 이상의 보호자와 어르신이 선택한 업체입니다. 현재 장민호와 정동원이 모델로 있는 대형 브랜드이고 2년 연속 소비자 만족지수 1위인 방문요양센터인데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자 보건복지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케어링의 가족요양급여는 하루 90분 기준 월 최대 116만 원, 60분 기준 월 최대 65만 원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케어링에는 1만 명에 이르는 가족요양보호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 지인들 중 가족요양을 하고 있는 지인들도 최근 케어링으로 방문요양센터를 대부분 옮겼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센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국가적인 제도를 신청하려고 할 때 제일 많이 겪는 어려움은 신청 방법의 복잡함인데요. 노인장기 보험제도를 확인하려고 여러 복지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려 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고 어렵게 느끼십니다.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국비 지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지만 번거롭고 힘들게 알아보시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을 케어링을 통해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 서비스에 관련해서라면 케어링이 성심성의를 다해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급여와 복지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족요양급여를 받으며 돌봄을 하시다가 그만두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케어링은 많은 경력의 베테랑 분들이 가족 돌봄 그 이상의 소임을 하시게 됩니다. 또 케어링은 100% 본사 직영 운영으로 요양보호사분들을 관리하고 교육합니다. 이것은 가족요양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또 케어링은 매년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는데요. 이는 가족요양보호사분들을 포함한 요양보호사들의 돌봄의 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전국 최고급여와 복지, 그리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국내 1위의 혜택이 가능한 것이죠.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거나 매일 방문해 돌봐야 하는 환경이라면 가족 요양 제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부모를 돌보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일반 요양 일수를 늘리거나 일반 요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전국 최고 급여와 복지를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1위 브랜드 케어링으로 가족요양 제도를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케어링 문의 전화는 152-6585로 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응대해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노후와 직결되는 가족요양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요양을 부담하시면서 오롯이 자식된 도리로 당연하게 부모님을 직접 케어하시는 분들도 또 본업과 병행하시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가족의 돌봄은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효자분들이 아직도 곳곳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김치와 불고기도 파란 가을 하늘도 고궁과 민속촌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자식들이 부모를 한 집에 모시고 함께 사는 것, 서양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도 부럽다고 합니다. 하얀 머리의 노인이 손자와 더불어 어르고 집에서 잔일을 거들며 생활에 있어서 한 중요 멤버가 되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인들이 바라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주장입니다.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누가 해라 마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인간의 원초적 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를 낳아준 부모와 그 부모 밑에서 20여 년을 자라는 자녀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노년 세대를 대하는 신세대의 태도와 행동은 각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지금은 부모나 가족들의 돌봄으로 여러 고민을 겪고 계시더라도 나의 이 고생은 후에 반드시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거동이 불편한 노후 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돌봄을 어떻게 받을까? 나는 누구에게 어떤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까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족요양은 육체적, 시간적 부담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까지 느낄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가족요양에서 오는 부담을 덜어내시고 조금이나마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